안녕하세요. 이곳은 캄보디아 최대 해안 도시 시아누크빌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시아누크빌 인근에 푸꾸옥이라는 섬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배를 타면 한 10분, 20분 걸리려나? 하여튼 여기 캄보디아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섬인데요. 아쉽게도 여기서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버스를 타고 4시간 동안 달려서 베트남에 간 다음에 베트남 핫띠엔이라는 도시에서 또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들어가야지 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섬을 그렇게 막 다른 나라까지 통해서 멀리 삥삥 둘러가야 되는지. 두 마리 황금사자의 도시 시아누크빌. 마치 도시 전체가 공사 중인 듯한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저의 다음 여정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푸꾸옥이라는 섬이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캄보디아와 가깝지만 푸꾸옥은 베트남의 영토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저는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는데요. 먼저 버스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미니밴을 타고 잠시 달리다 보니 마치 오프로드 체험을 하는 듯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재밌었지만 1시간 넘게 이런 길을 달리다 보니 어느덧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오더군요. 지도로 본 푸꾸옥은 캄보디아에서 헤엄을 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는데요.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섬을 뒤로하고 이렇게나 험난한 길을 한참을 둘러가야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배를 좀 오래 타서 멀미는 안 하는데 체력적으로 차가 너무 막 덜컹덜컹 흔들리니까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오다가 보니까 이런 차가 되게 많이 보여요. 뒤에다가 뭐 오토바이 같은 거 이렇게 막 싣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차가. 차가 막 워낙 핸들이 계속 털리니까 운전하시는 분께서 막 팔이 아파서 막 이러면서 운전을 하실 정도로 험난한 길을 한 2시간? 잠깐 주유소 겸 화장실 들렸는데요. 목욕탕 같은 게 있는 화장실입니다. 험난한 길을 한참을 더 달린 끝에 우리는 마침내 어느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캄보디아의 캄폿이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베트남으로 간대요. 이런 건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는데 여기서 45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네요. 캄폿은 유러피언 스타일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작년 프놈펜을 여행하던 중 만났던 소녀에게 캄보디아에서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 달랬더니 이곳 캄폿을 추천하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한편 캄폿 시내를 빠져나오자마자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졌는데요. 이곳이 해산물, 특히 블루크랩으로 유명한 깁 해변입니다. 이국적인 풍경과 상쾌한 바닷바람, 캄보디아의 유명한 휴양지답게 도로 포장도 비단결 같더라고요. 출발한 지 4시간 40분 만에 여기 베트남 국경까지 도착했어요. 하티엔. 내 사진 이렇게 아까 찍었는데 여기다 보내주셨구나. 땡큐. 참 문명의 이 길을 되게 잘 사용한다. 여기서 이제 또 하티엔 시내로 가서 항구에 가서 또 배를 타고 또 푸꾸옥 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베트남에 오니까 느낌이 색다른데요. 그래서 여기서 표를 끊고 푸꾸옥에 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근처 ATM 가서 베트남 돈을 좀 뽑고요. 숙소도 미리 예약을 하고 할 게 태산입니다. 근데 이 동네는 뭐가 이렇게 요란하냐, 새소리가? 도시 전체에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분이랄까? 이제 은행에서 돈도 뽑았으니까 근처에 먹방 찍으러 가보죠. 베트남 오면은 오늘은 뭐 맛있는 걸 먹을까 하는 그런 설레임이 생겨요. 미식 여행의 나라랄까? 이건 음료수 파는 데구나. 여기는 오래간만이다. 시아누크빌 이따 여기 오니까 물가가 엄청 저렴해졌어요. 드링크 음료 한 잔에 $1도 안 해요. 와, 이 동네 도시가 되게 이뻐요. 이 옆에 항구를 기점으로
카페도 많고 레스토랑도 많고 도시도 참 깨끗하고 깔끔하고 너무나 이쁘네요. 이런 건물 같은 게. 오래간만이다. 베트남 상차림. 그리고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칠리랑 이 레몬이 공짜 무료잖아요. 이런 점들이 너무 좋다. Này, Thank you. Việt Nam. Vietnam, Korea, Đó thưa ông, tôi Hangul. 와, 이 푸짐한 거 보세요. 이게 얼마 만에 쌀국수냐? 제가 있던 그 시아누필이 캄보디아에서도 물가가 되게 비싼 편이었어요. 그래서 좀 잘 못 먹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베트남 왔으니까 이제 마음껏 먹어도 돼. 근데 여기 오니까 또다시 동남아 특유의 그 밝고 맑고 명랑한. 이게 얼마나 할 것 같아 우리나라 돈으로. 나는 2,000원 안 한다에 5만 동. 우리나라 돈 2,500원. 이제 배 타러 가보죠. 저는 이 핫디엔이라는 도시가 그냥 구질구질한 시골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와, 너무 아름답고 특히 새소리가 인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 버스 태워준 친구가 배 앞까지 바로 태워다 줬습니다. 수고비 2달러로. 이 배는 우리 서해안에서 조그만한 막 덕적도 그런 섬 갈 때 많이 탔던 그런 배예요. 이게 2시간 30분 걸린답니다. 이 배가 알아요. 느린 배입니다. 느린 배. 쾌속선은 약간 좀 물 위에 살짝 떠서 이렇게 왕 가는 거고, 얘는 좀 세워라 내워라 가는 그 배예요. 대신 자동차도 태우고 트럭도 태우고 좀 덩치 있는 것들을 많이 싣고 가는 그런 배입니다. 친구가 오토바이를 좀 막 빨리 몰아서 다행이지 막판에 좀 시간이 후달려서 서둘러 왔어요. 시원해. 에어컨 빠방한 거 보소. 그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원래는 아까 그 여행사 청년한테 그 티켓을 구매를 하고 그렇게 오려고 했었는데, 근데 여기 여객선 그 티켓 요금을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은 그냥 내가 혼자 걸어가서 여기서 티켓 끊어서 그냥 가는 게 더 저렴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쓱 걸어가고 있었는데, 와, 웬일 거리가 생각보다 되게 멀고요. 그냥 강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바로 건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가겠다 싶었는데 이게 삥 둘러서 가는 거예요. 거리도 되게 멀고, 그래서 또 그랩을 부르니까 그랩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랩 오토바이도 안 잡히고 그랩 카 자동차도 안 잡히고. 그래서 어떡하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 여행사 청년이 안 그래도 내가 딱 그럴 목적인지 이제 눈치를 깠나 봐요. 오토바이 타고 왕 가다가 제가 옆에서 막 안절부절 막 이러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7분밖에 안 남았다고 빨리 타라고. 그렇게 그 청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생각해보면은 한 5,000원, 6,000원 정도 아끼려고 제가 그런 꼼수를 부린 거였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섬에 못 들어와서 호텔 비용까지 이렇게 다 날릴 뻔한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객선 타면 물도 줘요. 제가 되게 목이 마른 상태였거든요. 다 돼. 안 되는 일이 없어 오늘. 내가 계속 실수를 해도 뭔가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 느낌이랄까? 우와, 어떻게 이러지 싶을 정도로 하늘이 미쳤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와, 여기 항구 도착했는데 제 기준으로 오토바이 비용을 너무 많이 부르. 택시가 20만 동, 오토바이가 15만 동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어 지금. 제가 10만 동 아니면은 그냥 걸어간다고 여기 한 500m 정도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오토바이랑 택시 아저씨들이 졸졸 쫓아오면서 가격을 점점 더 낮춰서 부르시는 거예요. 와, 이런 험난한 길을 16km?
가려면은 좀 돈이 많이 주긴 줘야겠다. 길이 제가 이거 푸꾸옥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숙소가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저 숙소 하룻밤 16,000원에 구했거든요. 근데 되게 건물이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가방도 막 들어주시고. 우와. Thank you so much. 오. 여기 오다가 보니까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야시장이 되게 현대적인 분위기다.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해산물이 많구나. 너무 대놓고 이렇게 나이트 마켓이니까 이왕 나온 거 바다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와, 바다가 되게 가차이 있었구나. 바다가 되게 환상적으로 이쁘다. 뭐 별건 없는데 저쪽에 뭐가 막 어제는 이른 아침 캄보디아에서 출발해서 해가 다 저물고 나서야 이곳 푸꾸옥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불과 몇 세기 전 앙코르 제국의 전성기에는 지금의 베트남 남부 지역과 푸꾸옥 일대가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프랑스 식민지 시기를 지나 여러 차례 영토 논의를 거치며 복잡한 역사가 이어졌고 1999년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푸꾸옥을 베트남 영토로 인정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고전을 보면 강자가 존립을 지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옛 시대의 철학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국제관계나 인간관계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주제인데요. 힘과 정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번 여정을 통해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행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